함께하는 강소기업들을 만나고 그들만의 특장점을 알아보는 시간 비즈라이프 강성벌입니다. 신혜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회사입니까? 어떤 회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 공장 같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아, 그건 예. 누구나 알 수 있죠. 힌트를 더 주면 제가 한번. 힌트요. 제가 착하니까 또 하나만. 예, 착하신 우리 혜리님. 그러니까요. 예. 20 썼어요, 제가. 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자동차 부품? 아주 중요한. 중요한 부품. 엔진 만드는 회사. 좀 더. 타이어는 아닌 것 같고. 휠 만드는 회사. 운전대? 이게 거의 다 나왔는데 성훈 씨가 너무 못 맞추니까 예. 힌트 좀 더 드릴게요. 자, 이게 자동차를 이루는 핵심 부품인데요. 이게 하나하나 제대로 맞물려 있어야지 안전 운전이 가능해요. 기아군요. 기어. 오! 그죠? 딩동댕! 아, 맞물려 돌아간다는 데서 딱 눈치를 챘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이게 잘못되면 자동차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 변속기를 만드는 기업에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만나봐야죠.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동차 변속기 전문 생산업체 김선현 회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운데로 모실게요. 너무 아름다우신. 와. 네, 제가 또 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특별하게 프로필을 준비해봤어요. 회장님 프로필 이름 김선현.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정정화, 김의한 선생의 친손녀이기도 합니다. 대학 때 암벽 등반 여성 단일팀으로 구성된 해외 원정대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요세미티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자동차 분야의 철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뭐랄까 전형적인 자수성가형의 기업가이십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큰손, 마이다스의 손. 자, 직접 한번 본인 소개 좀 부탁을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선현입니다. 김선현입니다. 이 말만 하면 뭐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죠. 자,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요, 서서히 더 채워나가는 걸로 하고 일단 얼마나 잘 읽어오셨는지 회사 안부터 둘러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자동차의 핵심 부품, 변속기. 엔진의 회전수를 기어 변속을 통해 알맞은 회전력과 속도로 변환해 바퀴에 전달하는 초정밀 가공 부품이다. 엔진의 동력을 회전력으로 바꾸는 변속기는 인간의 생명을 실어 나르는 차량의 핵심 장비다. 변속기는 제어 방법과 작동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전륜 6속 자동 변속기는 기존 5단 변속기에 비해 부품 수가 적고 가벼우면서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조작법이 간단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사용 조작법은 자동 변속기와 동일하지만 두 개의 클러치를 통해 수동 변속기의 단을 번갈아 연결해 동력을 전달하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 동력 손실이 적어 연비가 좋다는 장점 외에도 변속이 빠르고 부드러워 주목받고 있다. 이런 기계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처음 봤죠? 네. 정말 그러니까는 예술품 만들듯이 하나하나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요. 뭘 만드는 공정이 있는 공장이에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의 동력을 차체로 전달하는 그 비모터 샤프트를 만드는 공정인데요. 네,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치가 있거든요. 이빨이 나 있어요. 예. 그걸 이쪽에 브로치라는 공정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여기 있는 스프린트를 내는 기아 쉐이퍼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약간 곡선이에요. 요 치절을 만드는 요 치를 만드는 공정이 여기에 호빙 기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까지 공정이 끝나는 거죠. 야, 이게 검수하는 라인도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여기서도 검사하는 것도 그냥 여기서 수동으로 검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검사하는 즉시 여기에 다 입력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기록으로 남겨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들 아까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네, 네. 총 몇 가지 종류의 뭐 몇백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기차용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두 종류지만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양이 있죠. 이렇게 공장 내부도 다 둘러봤고요. 또 좀 더 회장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왜요? 한 라인 걸으니까 다리 아프네. 좀 앉아서 말씀 나눠보죠. 예, 가시. 이건 뭐 제품이 아니고 무슨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 부품은 어느 정도 정밀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부품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5미크론 정도니까 머리카락 한 20분의 1? 그 정도로 아주 초정밀 부품입니다. 와, 예. 머리카락 20분의 1이요? 여기 머리카락. 아까 처음 뵀을 때 사실은 굉장히 여리여리하시고 미인이셔가지고 이거 엔진 자동차 쪽하고는 안 어울리신다라 그런 생각을 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어려워진 회사를 인수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회사가 좀 정상화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20년보다도 더 오래된 일이니까 그때 좀 많이 더 지금보다 젊었을 때고 네. 시골에서 공장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2001년도쯤에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네. 서울에서 다 준비를 하고 또 그런 조건까지 다 협상을 하고 이러고 이제 내려왔는데 차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네. 다른 데 나갔다가 들어오는 차가 있으니까 타고 오라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만나보니까 예. 뒤에는 짐을 싣고 앞에 이렇게 5사람 탈 수 있는 그런 트럭이 있어요. 네. 그 트럭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예. 그 차에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1명, 2명 이렇게 3명이 내리는데 전부 다 한 가정의 가장들이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다 저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데 가서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준비했다는 게 굉장히 미안하고 왠지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일단 딴 생각 하지 말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좋은 부품을 정성스럽게 만든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일을 그냥 천직으로 생각하고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세월이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21년째. 와. 예. 근데 아무리 높은 기술력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 사용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회사에 납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알려진 그런 H사와 K사의 HK. 네. 예. 거의 전차종 승용차에 들어가고 있고요. 전부 다요? 네. 와. 네. 그리고 해외의 글로벌 업체들의 네. 유럽과 미국, 멕시코, 중국, 체코 여러 군데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동차들도요. 우리 회장님의 업체에서 생산한 저 변속기가 없으면은 대접을 제대로 못 받겠죠. 대한민국 최고의 이 자동차 변속기 전문 제조 업체 우리 회장님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대한민국 자동차 핵심 부품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선현 회장의 하루는 서울, 예산, 경주, 울산, 베트남 등 5개 도시를 연결한 화상회의부터 시작된다. 시작할까요? 단조 공장 건설 현황 보고 시작하세요. 네, 공장 건설 관련해서 중간 보고 브리핑 발표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에서 공장 건설 진행 과정 주기적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한다는 김선현 회장. 글로벌 화상회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파일 작업을 총 568개를 진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현지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베트남 현지에서 현지인들에게 베트남 말로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울산에 단조 공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교육을 좀 미리미리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공장이 경주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여기 예산하고 베트남 공장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2013년에 울산 공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4군데 있어요. 공장만. 지역이 떨어져 있고 서로 이제 공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화상회의는 거의 매주 하죠. 2001년 경주에서 시작해 예산, 울산, 베트남, 인도, 체코에 진출한 김선현 회장. 이곳이 자동차의 주요 부품 변속기를 만드는 생산 공장. 변속기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기어류 부품들은
마이크로 단위의 품질을 요구하는 초정밀 가공 부품으로 생산에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김선현 회장은 오차 범위를 줄이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적극 도입했다. 덕분에 오차 범위 2, 3마이크로미터인 초정밀 기어를 불량률 제로에 가깝게 만들고 있다. 저희 공장은 전체 100% 라인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제품들이 굉장히 사격 타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좀 수동으로 해서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주 검사라든가 여러 행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수동으로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100% 자동화를 지금 실시하는 겁니다. 김선현 회장은 고품질 기어류 생산을 위해 대규모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고가의 유럽 설비를 도입해 고객사의 까다로운 요구 품질에 대응하고 있다. 열전 자동화 라인 제조 공정은 크게 선삭, 호빙, 디버링, 세이빙, 적재 등의 단계를 거친다. 소재를 가공 라인에 투입하는 것부터 시의 형상을 창성하는 호빙 과정을 거쳐 호빙 후 다듬질 공정을 마친다. 내경 쪽에 이빨을 만들어주는 그 기계인데,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이트를 내리는 설비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특별하게 뒤틀어진 헬리칼 기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측의 비틀림 홈을 형성하는 헬리컬 브로치. 톱니 모양이 곡선으로 뻗어 기어 물림률이 좋아지면서 힘의 전달이 좋아지고 소음이 개선된다. 헬리칼 브로치는 보시다시피 안쪽에 이렇게 기어를 만들어주는데, 헬리칼 브로치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매끈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칼 브로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기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기어가 이렇게 틀어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헬리칼 브로치라고 합니다. 소재를 가공 라인에 자동으로 공급하고 시의 형상을 창성하는 호빙 과정을 거쳐 호빙 후 절단면을 매끄럽게 정돈하고 기어 치면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다듬질 공정을 거친다. 여기에 열 처리 전 가공 부품을 자동 적재해 제품의 내마모성 증대를 위해 표면을 경화시킨다. 기어와 기어가 맞물리게 되면 내마모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내마모성을 이기기 위한 물성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챔탄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물성치를 생성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15평 대규모 열처리기를 이용해 열처리하는데, 이 기구 또한 테두리 온도와 안쪽 면의 온도를 다르게 해서 층별로 강도를 다르게 완성하는 정교한 열처리 과정. 처리 온도는 930도에서 챔탄 확산을 통한 다음에 850도의 소진 유지를 한 다음에 130도 오일에서 펜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처리까지 마친 변속기 부품들은 청정도 확보를 위해 세척 과정을 거친다. 세척 후 가공 완성품은 자동으로 적재되는데, 그야말로 공급부터 적재까지 완벽한 자동화 생산 설비를 갖춘 것이다. 체계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거쳐 완성된 부품들은 그보다 더 엄격한 검수 과정을 거쳐야만 출고된다. 가공이 완료된 제품은 다양한 방식의 검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처음은 전달 오차 검사다. 기어의 구동축과 종동축에서 발생하는 속도차를 측정해 시형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이 지금 체크 설비는 파이널 공정으로서 가공이 완료된 현황 제품을 완성 검사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생산된 제품의 마타 기어를 맞물려서 기어 치면의 이상 소음이나 치수적의 결함을 체크하는 공정으로서 이상이 없을 때는 OK 판정이 되고요.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NG가 발생되면서 불량으로 검사하는 설비입니다. 기어 측정 검사는 측정 기어와 맞물려 회전 운동을 하며 제품 표면의 찍힘 상태나 돌출 외관 및 조립 정도를 확인해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검사다. 품질 목표를 재료 부품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재료 부품에 가깝게 생산이 되고 있고요. 불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불량 NG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러 불량을 만들어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제품이지만 불량률 제로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테스트를 하기도 한다. 살짝이라도 표면에 스크래치가 생긴 부품을 놓고 검사를 하면 손상된 부분이 화면에 표시된다. 고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이기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필수 과정이다. 저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은 고객사의
시민들께 그 신뢰성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검사 공정을 전수검사 설비를 넣고 거기서 불량을 하나라도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검수가 완료된 제품은 생산 정보를 레이저로 표시한다. 완성된 제품마다 바코드 형식으로 기록되는데 어떤 정보를 담고 있을까? 저희 제품이 만약에 불량품이 유출됐을 때 고객사에서 검출을 해서 로트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정이고요. 또 이상이 없는 것도 저희가 그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검출할 수 있는 그 공정입니다. 레이저 마킹이 끝난 제품은 바코드 정보를 연결해 완성한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들은 과연 어디로 갈까? 항상 자동화를 아무리 잘 해놔도 필수적으로 또 따라가는 게 사람 핸들링입니다. 그럴 때 불량품을 또 양품으로 투입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까지도 잡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끝인가 했는데 아직도 끝이 아니다. 완제품을 들고 이동하는 직원. 완성 부품을 싣고 그가 가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이제 저희 말품하고 쪽품이 나온 거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측정 의뢰를 맡으려고. 따로 맡기는 데가 있어요? 품질 검사실에 의뢰를 합니다. 이미 많은 검수 과정을 거친 완제품인데 또 검수를 한다고? 이번에는 어떤 검수일까? 최현삭 제품 완료된 거를 치형 측정을 합니다. 치형 측정을 함으로 해서 치형의 정밀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치형 측정기에 걸어서 치형을 측정하게 됩니다. 변속기의 내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형의 이상을 검사하기 위한 전용 측정 설비에 넣고 측정 검사를 한다. 출력되는 데이터를 보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치형 기준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치형 기준에 의해서 그 판별을 NG, OK 개선할 사항들이 있으면 써갖고 라인에다가 이제 피드백을 해주면 그걸 갖고서 이제 라인에서 가공을 계속 할 건지 조치를 하고 할 건지를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치형 측정을 마쳐야만 기준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길고 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의 도장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 도장에는 완성도 높은 제품 생산을 위한 현장의 숨은 노력이 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량은 높아졌지만 그것을 검수하고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없었다면 하루 평균 14만 개, 연평균 4천만 개의 생산량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주기적인 회전 운동으로 부품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비틀림 시험. 회전 운동을 20만 번 3회 검사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기어류들은 그 특성에 맞게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문제가 없이 그 제품들이 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어의 압력과 힘을 가해 내구성을 시험하는 과정. 이렇게 다양한 검수 과정을 통해 불량률 제로에 가깝고 소비자의 안전에 한 발짝 다가간 변속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토르크 값입니다. 뉴턴미터인데 지금 3,500, 4,000 지금 뉴턴미터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복 횟수가 총 20만 회를 반복적으로 그 좌우로 계속 그 힘을 가해서 그 총 3회에 걸쳐서 총 60만 회를 테스트를 하는 공정입니다. 60만 회요? 예. 60만 회를 해야 어느 정도의 이 피로감들을 버틸 수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공정이 됩니다. 완벽한 제품 생산에만 만족할 수는 없다. 현장에서 생산에 열정을 쏟는 이들이 있다면 안에서는 밤새도록 제품 개발에 매진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에 또 자동차 시장 자체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급격하게 이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파워트레인을 자체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현 회장이 이끄는 업체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 4가지의 대형 기어를 최초로 외부에 맡긴 곳이기도 하다. 단순히 주문받은 제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제품을 변형해가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전기차용으로 개발한 강속기를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에 만족하는지 신뢰성을 평가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효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동, 성능, 내구성 이런 것들이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저렇게 기계를 돌리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요구하는 이제 내구성, 30만 킬로 내구성이 나오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죠. 그걸 만족해야만 저희가 고객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끝없는 연구와 회의를 통해 개발을 멈추지 않는 직원들. 현장에서 수없이 겪을 시행착오와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멈출 수 없다. 특히 부쩍 주목받고 있는 전기 자동차 시장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연구개발실은 더욱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많은 회사들이 전기자동차 개발의 핵심 부품인 변속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부응해서 저희가 아주 적정한 사이즈에 적정한 용량을 가진 부품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게 지금 개발 방향의 진행 상황 방향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회사 이익에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고 해서 이 적용에 관련된 뭐 예상 문제점이나 그다음에 비용, 그다음에 향후 판매 방향까지 이제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업체에 오면서 굉장히 뵙고 싶었고 또 뵙고 나서도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게 자수성가형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집안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분들이시죠. 독립운동가 집안이라고 하세요.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분들이셨는지. 저희 증조부님 성함이 동농 김가진 선생님인데요. 1919년 4월에 대동단을 설립하셔가지고 총재로 계셨고요. 네. 1919년 10월에 임시정부로 망명하셨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임시정부로 망명하셔서 그 후에 할머니도 따라서 그 다음에 망명을 하시게 되면서 증조부님은 1922년에 중국에서 순국하셨고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27년간 임시정부와 함께 독립운동 하시다가 해방 후에 돌아오셨어요. 네. 근데 참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 게 이 독립운동가 집안이 후손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회장님이야말로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그래서 되게 귀감이 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그 집안 내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IMF를 뚫고 이렇게 굴지 기업을 만들어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어려운 점 많이 있으셨죠. 어느 때가 내가 뭐 웬만하면 다 헤쳐나가는데 그때는 정말 어려웠다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언제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저희가 IMF 때 시작했고 또 금융위기도 지났기 때문에 어려운 때가 많았지만 특히 처음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4단 변속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때 1998년도 경에는요. 네. 근데 5단 변속기가 이제 막 시작될 때 아무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 만들 때마다 오히려 손해가 날 지경으로 굉장히 초기에는 양도 적고 어려웠거든요. 예. 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그 연비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 승차감 때문에 점점 더 사람들의 요구가 높아질수록 5단, 6단, 뭐 8단 이렇게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가지고 그거를 시작했는데 그때 직원들도 반대도 많았고요. 그 어려움을 처음에 이겨나가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 회사의 발전에 굉장히 큰 계기가 됐거든요. 요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다들 알다시피 화석 연료차가 대세였는데 지금은 친환경차로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네, 저희 부품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변화에 어떻게 이제 잘 옛날처럼 대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차에서도 더 중요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 하는 게 요즘에 아주 큰 고민입니다. 네. 기사에서 한 봤는데 회장님께서는 20여 년간 미용실 갈 시간도 없었다고. 그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늘 단발머리로 지냅니다. 그래도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회장님 향후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이런 그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지금은 초기라서 얼마 안 되지만 수량이 앞으로 그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굉장히 많이 양이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어려운 부품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20년 동안 축적해온 그런 기술력으로 아주 독보적인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친환경 차가 또 전 세계 시장을 또 석권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친환경차의 부품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디지라이프에서는요, 국내 최고의 자동차 변속기 전문 생산업체 김선현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미래, 김선현 회장의 열정을 디지라이프가 응원합니다.